일제가 다음 법령을 공포한 이후에 실시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법령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꼼꼼하게 파악하지 않아도 됩니다. 눈에 들어온 단어들이 있죠. 국가총동원, 국가총동원, 국가총동원.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1938년에 발표된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기, 자, 1930년대 이후의 민족 말살 통치 시기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본은 왜 이 시기에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을까라는 게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될 텐데, 국제 정세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일제가 끊임없이 전쟁을 확대해 나가던 시기라는 겁니다. 1931년에 만주사변, 1937년에 중일전쟁, 그 다음에 1941년에 미국과 전쟁에 돌입을 하죠. 일명 아시아 태평양 전쟁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사람이겠죠. 사람. 군인도 필요할 거고요. 그 군인들이 들고 싸울 무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도 필요할 거고요. 자원을 캐는 그런 이제 광부도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가져다가 쓰려고 해요. 우리 조선인들을 이제 가져다가 쓰려고 하는데 20년 동안 이제 식민 지배를 하다 보니까 감정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들에게 일본의 최신식 무기를 쥐어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민족의 색채를 없애려는 민족 말살 통치를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야, 니네 조선인들은 사실은 우리 일본인이랑 조상이 같아.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는 정책이 바로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신민서사 암송을 강요를 하고요. 신사참배 및 창씨개명을 강요를 합니다. 우리나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했다라는 게 바로 창씨 개명이죠. 그리고 오늘날 초등학교에 해당이 되는 게 소학교였는데 이 명칭을 국민학교로 바꿉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국민의 국민이란 뜻이 아니고요. 황국신민이라는 뜻의 줄임말입니다. 황국신민,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하 같은 백성이라는 뜻이지요. 네, 그리고 이제 국가총동원법, 지금 자료에 나와 있죠. 이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함으로써 인적 수탈과 물적 수탈을 더욱더 강화하게 됩니다. 주요 물자를 다 전쟁터로 보내야겠죠. 그래서 공출, 그다음에 남아있는 거를 잘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배급제를 실시하기도 했었고요. 애국반을 조직을 하면서 이제 통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징병제를 통해서 이제 병사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징용령으로서 이제 노동자들을 이제 마음대로 갖다가 쓰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성들도 고통을 많이 당했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로 이제 여성들이 많은 고초를 겪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제가 다음 법령을 공포한 이후니까 38년 이후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거를 하나를 고르면 되겠네요. 자, 1번 여자 정신 근로령을 제정하였다. 이건 이제 여성들 착취니까 이거는 맞는 거고요. 2번에 나와 있는 공출 배급제 이것도 맞는 거고요. 한국 여성들을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갔다. 이것도 맞죠. 아직까지도 해결이 잘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4번 징병제를 실시하여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징병제도 맞죠. 자, 5번은 어떻습니까? 신문지법이 나왔는데 왠지 이랬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신문지법이라는 거는 일제강점기 3년 전인 1907년에 조선 통감부에서 발표했던 그런 법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